예, 경주 김여신묘가 있는 송화산 옥녀봉으로 지금 거의 정상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맨발 산행은 오랜만에 했더니만 좀 힘이 드네요. 여기도 높은 고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경사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한번 정상을 밟아보겠습니다. 가을이라 낙엽이 산책로에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이런 멋진 정취를 즐기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애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사람이 찾아와 주는 것, 그것이 이 산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생태계가 훼손되니까 기다리지 않을까요? 두 개 다를 적절하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발 276m 경주 국립공원 옥녀봉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2015년 6월 29일 날 이렇게 찍었고요. 예, 정상에서 한 컷 찍겠습니다. 옥녀봉아 잘 있거라. 우리는 간다. 지금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비가 와서 조금 미끄러운데요. 주의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 김수미 배우께서 또 타계를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또 혈액 상태가 좋지 않고 피가 이렇게 맑지 못했다고 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50대, 60대, 70대가 되시면 이제 몸 관리에 건강검진도 매년 돈이 좀 들더라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경각심도 생기고, 또 요즘에 웬만하면 초기에 발견하면 또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아지니까요. 질병이 아니라 이길 병으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맨발 산행 시 이렇게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내려오실 때, 올라갈 때는 그래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무게중심이 뒤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가 완전히 많이 오면 좀 질퍽질퍽한데, 살짝 올 때는 표면만 살짝 물기가 있을 때가 안에는 딱딱하고 겉은 미끄럽습니다. 이럴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구부린 상태에서 걸어 내려오시면 충격도 적고 또 미끄러짐도 살짝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엉덩이 쪽에 백팩을 매거나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엉덩방아를 찢더라도 또 뒤쪽이 다치는 것을,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도 겨울에 이 길목이기 때문에 또 방한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산 기온은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 대비해서 바람막이나 또 안전 지팡이
스틱 종류도 하나씩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독충이나 또 뱀들이 이제 최대한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잔뜩 독을 품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선 풀밭에 들어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탁 트인 산책로로 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데 등산로가 아니라 통제하는 곳, 자연 보호를 위해서 통제하는 곳에 이렇게 일부러 그쪽으로 안내하는 등반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각별히 절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내려오는 길은 그렇게 미끄럽지 않는데 지팡이가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신발을 신으면 그렇게 미끄러운 길은 아닙니다. 이 정도 비에는. 맨발로 걸을 때는 2배, 3배의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엽이 제법 쌓였죠? 이제 올라올 때 땀이 좀 났는데 이제 땀이 좀 식고 있네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산행은 올라올 때는 땀이 나는데 갈 때는 땀이 식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에 한기에 잘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리 얇은 옷 위에 따뜻한 바람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방한에 유의하셔서 급격한 체온의 변화가 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돌아가면 또 방부목이 있네요. 방부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어싱이 되니까요. 특히 비가 젖어 있을 때는 이런 방부목도 어싱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맨발 걷기, 가을 맨발 걷기의 특장점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날씨가 아주 쾌적합니다. 습도도 낮고 또 햇살은 또 따뜻하기 때문에 또 낮에 어디든지 맨발 산행을 즐길 수가 있고 맨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 꽃들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걷기에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성스러운 모기들도 이제 자취를 감추고 풀벌레나 또 이렇게 새들의 소리만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또 산책로에 성가신 하루살이나 또 이렇게 자잘한 해충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을도 맨발 걷기 가장 좋은 계절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게 송화산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제법 셉니다. 이렇게 쭉 나선형으로 경사가 이렇게 올라들어 있는데요. 올라올 때는 색색거렸습니다. 조금 힘이 들었고요. 또 자주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런 경사지에는 이제 올라올 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창틀에 먼지 쌓이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사이에 평지에는 잠깐씩 걸었는데 이 산에는 최근에 한 일주일 안에는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심폐기능이나 또 다리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증가되지 않고 현상 유지 내지 약간 감소한 상태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경사가 높은 지역에는 숨이 좀 가빠서 잠깐 쉬다가 올라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육체에 호흡이 가쁠 정도로 하는 게 또 폐활량, 심폐기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또 근력에도 좋고 다양하게 좋으니까요.
약간 몸을 또 한 개 가까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에 참 좋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맨발 걷기의 장점은 이게 비가 올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포츠는 비가 오면 약간 장애가 생기잖아요. 구기 종목도 그렇고 또 무슨 종목이든 비가 오면 아이고 오늘 스케줄 취소하고 그냥 파전이나 먹으러 가자, 아니면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러 가자,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 맨발 걷기는 오히려 비가 올 때가 의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산이 아니더라도 공원이나 강변이나 이런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뭐 비에 젖거나 이래서 손상할 염려도 없고요. 운동기구들이 그냥 있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아니면 백팩에 메고 왔다가 물티슈나 아니면 페트병에 물을 250ml, 500ml에 담아와서 발을 간단하게 씻고 닦고 이렇게 집에 가셔서 세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단순하고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또 이 가을에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밟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비가 오면 낙엽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우측으로 갑시다. 우측으로. 예.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옛날에 어릴 때 들었던 시몬 너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들리는가? 낙엽 맨발 밟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신발 신는 것과 또 다른 소리만 느끼는 신발 신는 낙엽 밟는 느낌이라면 낙엽의 질감이나 바스락거리는 간지러움 이런 것들을 자잘한 즐거움을 몸이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을 맨발 걷기의 주의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또 날씨가 살살해질 수 있으니까 방한복을 또 파카 아니더라도 바람막이 정도 패딩, 얇은 패딩 정도는 백팩에 넣어서 가시길 바라고요. 올라갈 때는 덥고 내려올 때는 땀이 식고 하기 때문에 감기에 아직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은 각별히 그렇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더우니까 작은 수건을 딱 들고 땀도 닦아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독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낯선 풀숲에는 실제로 들어가지 말고 막대기나 맨발 스틱 이런 걸 하나 들고 가시면 또 파충류나 갑자기 또 이렇게 산짐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에 살짝 대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또 빰송이가 신발 신고 빰을 까신 분들은 빰송이를 막 길바닥에 흩어놓고 또 빰 알밤만 주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또 맨발길에 빰송이나 도토리 이런 부분들이 밟지 않도록 보이면 바로바로 옆으로 치워주고 에티켓을 지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끄럽습니다. 또 가을 비에 젖으면 감기도 들기 쉽지만 또 미끄러짐을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뒤에 엉덩이 쪽에 백팩을 메거나 하나 뭐를 수건을 두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미끄러졌을 때도 엉덩방을 띄울 때도 훨씬 충격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가을철 겨울철에는 뒤로 하나 매는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해가 빨리 빠집니다. 이제 6시 되면 제법 어두우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오후 늦게는 맨발 산행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맨발로 내려올 때 갑자기 또 깜깜해지면 빨리 내려가더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또 주의력이 결핍이 되면서 그때 발가락을 팍 차거나 또 밟지 않아야 될 것을 밟아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맨발 산행 밝을 때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덥지 않다고 의외로 물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페트병 하나 정도는 250ml, 500ml 정도는 하나 준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올라올 때는 맨발산 제법 땀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 들이키시고 호흡을 입으로 내뱉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입으로 계속 공기를 마시면 입을 벌리고 목이 탑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캑캑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구강 점막이 촉촉하게 젖어 있도록 항상 코로 숨을 쉬고 들이쉬고 또 뱉을 때는 입으로 뱉으면 이렇게 그런 목이 칼칼한 증상은 없어지니까요. 너무 급하게 올라오셔서 입으로 하시면서 하시면 건강에 또 목 건강에 좋지 않고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맨발 걷기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을 맨발 걷기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 가을꽃이죠. 첫 번째는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수족이 찬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수족 냉증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 있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날씨가 좀 그래도 포근할 때 이때 맨발 걷기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제대로 순환이 되도록 하는 계절이 이 짧은 가을입니다. 특히 10월달, 11월달, 9월달은 꽤 더웠고요. 원래 여름이었고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2월 되면 이미 추위가 오니까요. 이때 짧지만 딱 작심을 하시고 맨발 걷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이 특별히 관절이 많이 아프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오래 자주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시간이 좀 허락되시는 분들은요. 이게 자연적인 건강 증진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들지 않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혈액순환 되죠. 각종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피부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죠. 또 심폐 기능이 좋아지죠. 또 만성 피로가 사라지니까 간 기능이 좋아지니까 만성 피로도 사라지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되죠. 맨발 산행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가 부드럽게 되면서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어깨가 뭉치거나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발이 잘 삐는 분들은 또 그런 호전 효과가 있죠. 그리고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구내염도 사라지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 효과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효과들이요. 그 주변에서도 경험한 효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어르신 한 분도 맨발로 오시는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미끄럽죠? 예. 아이고야, 맨발로 뭐. 운전 지나갔어. 예. 휴대폰 주머니 이었어. 가가 넘어지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가는 맨발러들이 이렇게 서로 염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분 조언을 더 들어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맨발길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비가 오면 20-30% 감속하잖아요. 절대 감속. 눈비 올 때 그만큼 노면이 미끄러우면 이 발이 접지력, 발이 땅을 붙잡고 움켜쥐듯이 가야 되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면 그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신발은 밑창에 돌기가 있어서 그걸 착 잡아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0.6km 남았네요. 숙무전 다 와갑니다. 600m. 평지에는 600m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산에서 600m는 그렇게 짧지는 않은 거리니까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방심하게 되거든요. 맨발 걷기는 한번 다치면 몇 주를 또 어떻게 하면 맨발을 못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갈림길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는데요. 이 수도산, 송화산, 김유신묘가 있는 이곳에도 올라오실 때는 잘 아는 분과 같이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갈래길이 많아서 또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곳에 올라와서 산 정상을 따라서 쭉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코스도 있고 짧은 코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이 지역을 아시는 분과 함께 오면 안전하게 맨발 산행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바위, 이런 바위 예전에는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바닥도 단련이 되고 발바닥 근육이나 인대가 또 관절이 강화가 됐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뭐 몇 시간 이렇게 맨발로 걸어도 뭐 발목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걸으면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라고도 하거든요. 신발을 신으면 축적된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소진이 되지만 맨발로 걸으면 걸으면서 자유전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빵빵빵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피로가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에 발바닥 아치가 힘차게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또 내부의 장기를 부드럽게 하고 관절과 근육과 여러가지 기관들을 말랑말랑하게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맨발걷기 안 하신 분들 한번 시도해서 실패 시행착오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맨발 산행부터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께서는 좋은 땅, 학교 운동장, 모래가 있는 그리고 또 가까운 공원, 또 맨발 산책로로 조성된 곳 그것을 먼저 찾아보시면 주변에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 널려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천천히 하셔서 내 발이 적응을 할 수 있게 한 후에 이쯤 되면 내가 맨발로 산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하면서 주변에 좀 흙이 부드럽고 경사가 완만한 산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시고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신발 신은 것처럼 자유롭게 맨발로 정상을 밟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276m입니까? 송화산 왕복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잠시도 거의 쉬지 않고 갔다 오면 하루의 운동이 충분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산 직전입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의 멋진 맨발 산행이었습니다. 신발 신고 하는 맨발 산행의 한 두세 배 효과는 이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올 가을에 맨발 산행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송화산 맨발 산행이었습니다. 화이팅!